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 자동차 정비를 얘기하는 자동차 이야기 채널 권영우 TV를 운영하고 있는 권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권영우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물 먹는 하마 얘기입니다. 아니, 연료 먹는 하마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노 신사분이 계십니다. 늙음하게 자동차를 쉽게 버릴 수도 없고 또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고 놀고 먹는 사람으로서 쉽게 정비비를 많이 탕진하기도 그렇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권생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전화번호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저를 직접 방문해 주셨던 그런 노 신사분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동차 이 얘기를 앞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정비사들이 사용하는 진단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산소 센서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위에 것과 아래 것.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이거는 트렌드이고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파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산소 센서 파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곧 파형이 아닌데 파형으로 착각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을 믿고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는 연습 아닌 연습의 정비, 곧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아바타가 되는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모습과 같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안 갈아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품을 교환한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연료를 많이 먹는다. 그때 점화장치를 바꾸는 것입니까? 산소세선을 바꾸는 것입니까? 엔진오일 바꾸는 것입니까? 냉각수를 바꾸는 것입니까? 촉매를 바꾸는 것입니까? 촉매를 재생으로 바꾸는 겁니까? 신품으로 바꾸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볼 게 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타이어 사이즈가 작아서 연료를 많이 먹는다, 또 브레이크 장치로 인해서 연료를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연료 소비율과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연료를 먹어도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엔진 오일이 불량이 나도, 냉각수가 불량이 나도, 타이어가 촉매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도, 또 산소세서가 문제가 생겨도 먹을 수 없는 연료의 양을 먹고 있었습니다. 연료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가 됐던 것입니다. 단골 업체에 가서 이것도 갈고 저것도 갈고 생각날 때마다 갈았지만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을지언정 검색은 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지라 내 자동차의 연료 소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을까라고 수소문 탐문 끝에 드디어 권영우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권영우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쿵저러쿵 물을 필요 없이 한번 가보자. 권영우는 노출된 사람이라 주소도 알 수 있고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찾아오셨었는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보다는 차라리 차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지라 진단기를 들고 나가려다가 먼저 엔진부터 봤습니다. 엔진룸을 열었더니 번쩍번쩍해요. 이것저것 다 갈아놔서.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연료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스캔 데이터로 접근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잠시 후에 보게 되는 스캔에서 나오는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제가 많은 영상 속에서 산소 센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각형을 치고 거기다가 꾸불꾸불한 선을 그렸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자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자로 나오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가끔씩 바뀝니다. 일자로 가다가 밑으로 살짝 꺾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V자 반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운전석에서 누가 앉아 있습니다. 엑셀을 밟아보고 놔보고 또 밟아보고 놔보고, 왜냐하면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시켜봤는데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고요? 그렇게 급하십니까?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요. 아무리 지루해도요, 권영우 말이 재미없을 망정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공감하시면 돼요. 그때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권 선생 말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냥 시청한 걸로 가시고요, 구독자만 되어주세요. 그래야 또 다른 정보를 열심히 강구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자동차는 아주 쉬운 곳에 있습니다. 타형을 보면서 부품 하나가 딱 집힙니다. 그런데 이 부품을 바꿨을 때
과연 완벽해질까라고 하는 데서는 의문을 가져야 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는 교환은 하되 간극은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가 고장이 생겼던 이유, 연료를 많이 먹었던 이유는요, 증발가스와 관련 장치입니다.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 PCSV라고 합니다.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이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가 문제가 생겨서, 즉 항상 열려 있어서 도둑 연료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엔진에서 분명히 도둑 연료가 들어오고 있으면 ECU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ECU가 여러분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신과 같이 믿고 계시는 ECU 믿지 마시고요. 특히 고장 코드가 출력이 되면요, 믿으시면 안 돼요. 고장 코드는 ECU가 허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장 코드가 뜬다. 특히 P 코드죠. B, C, P, U 이렇게 시작하는 고장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P 코드는 엔진과 변속기를 연결하는 고장 코드로서 가짜 코드, 가정 코드, 추측 코드가 가장 많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 입으로 나불나불 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P 코드에 대해서는 믿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또 한번 드린 겁니다. 현재 이 자동차에서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를 바꾸되 틀림없이 스파크 플러그 갭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PCSV를 구해서 장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모습이 현재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습이고요. 잠시 후에 스파크 플러그 갭이 정비된 후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스파크 플러그 갭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권영호TV의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자동차를 사용하십니까? 가솔린차, LPG차, 디젤차.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종류죠. 그러면 LPG 자동차나 가솔린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스파크 플러그 갭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스파크 플러그 갭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요. 스파크 플러그 갭 측정용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스파크 플러그 갭이 와이어 게이지를 사용해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곧 출고되고 있는 부플러그에서 갭이 맞지 않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정비사들이 가지고 있는 스파크 플러그 게이지는 필러 게이지입니다. 부채살과 같이 펴지는 그런 게이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팁으로 되어 있는 스파크 플러그에서는 갭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게이지가 필요하다라고 BMW 740i의 시동 꺼짐과 고장 코드가 떴던 거에 대한 영상에서 해설해 두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지않아서 와이어 게이지를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상에 포함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자동차는 그런 플러그가 아니고요. 국내형 플러그이고 또 고급품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갭의 간극을 수정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갭도 수정했고요. 또한 냉각수의 정비가 필요한데 워낙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노킹을 모르고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노킹이 있어도 노킹이 없는 것처럼 운행하시는 분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많은 돈을 들였지만 또 냉각수도 교환하셨지만 비중을 무시하고 왕창 냉각수를 많이 넣어서 정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비사님의 옷을 입었다면 냉각수의 중요성, 내가 지금 넣어드리는 냉각수 비중으로 인하여 이 고객이 겪게 될 고충은 없을 것인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요. 비중계 하나 정도는 구입해 두십시오. 오죽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 주시는 분들이 비중계를 구입했다고 하겠습니까? 또 pH는 어떻게 맞추냐라고 질문을 해 오시겠습니까? pH 조정은 어렵지만 냉각수 비중 정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스스로 냉각수 비중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주셔도 pH까지 정확히 맞추실 생각이라면 여러분들 주변의 정비업체에서 확인해 주시고, 만일에 그 주변에서 pH 세팅을 못하겠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영호한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옆으로 흘러간 것 같아서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에서의 정비 범위는 아주 쉬웠죠.
PCSV입니다.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캐니스터라고 합니다. 캐니스터라고 하는 스펀지처럼 생긴 부품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서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가 ECU의 명령에 의해서 연료를 보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PCSV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줍니다. 순간 열어주고 순간 닫아주고 열고 닫고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공연비가 맞춰지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곧 ECU의 명령을 받는 부품인데 이 부품 PCSV가 지 맘대로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ECU에서 분사되는 연료 외에 증발가스를 통해서 많은 연료가 인테이크 매니홀드 쪽으로, 이것을 모르고 ECU는 그냥 연료를 지 맘대로 분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수 센서가 농후한 파형이 나옵니다. 그 농후한 파형이 나오니까 ECU는 농후 파형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ECU는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 도둑연료가 들어온다 한번 찾아볼래? 라고 경고등을 띄워주지도 않습니다. 곧 PCSV 스스로의 고장에 의해서 도둑연료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ECU는 감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안타까이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봐야 됩니까? 정비사입니다. 정비사가 찾아와서 이 부품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고 그냥 어쨌든 간에 이분 정비사분 돈 좀 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미안해서 돈을 못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수리비를 청구해야죠.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고 갈 때마다 갈아보면 고객이 자동차를 바꿔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새 차로 바꾼다면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새 차가 출고되면 한동안 3년 내지 5년은 메이크 서비스만 가실 건데, 그리고 어느 날 고객님이 안 오시면 차를 바꾸셨나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이번 찾아주신 노신사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는지라 안 보이시면 돌아가셨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샵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늘 건강하시고요, 100세 200세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알뜰하게 정비해 주시는 마음으로 좀 길러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동차를 제대로 못 고칠 것 같다 그러면요, 가차없이 업체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알차게 정비되는 것이고요, 재성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4년 만에 있다는 29일을 지나서 이틀 후에는 이제 봄이 되는데, 봄날에는 황사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요, 성능 좋은 자동차가 될 수 있도록 권영호 TV가 열심히 꾸려나갈 테니까 권영호 TV 채널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주변에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권영호 TV가 성장하려면 구독자가 많아야 됩니다. 시청자도 물론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성장이 빠릅니다. 그런데 좋아요를 누르는 건 참 인색하십니다. 할 줄 몰라서라고 자꾸 하시는데, 주변에 젊은 분들을 찾아서 어이 젊은이, 예 이거 좀 도와줘. 뭔데요? 내가 말이야 이 사람 거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또 구독을 해야 되는데 구독을 해주고 싶은데 뭘 눌러야 구독이 되는 거야? 라고 한번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요, 지나가는 어떤 젊은이라도 쉽게 마음을 열고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도와주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할 줄 몰라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젊은이한테 붙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분이 저 할 줄 몰라요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도와주시더군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서 간다고. 물어 입이 천리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를 때는 배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 많다 게 아니라 젊은 분들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겁니다. 구독 방법도,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도, 또 종을 눌러서 구독 알림을 받는 거, 이것도 한 번쯤은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건데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종을 눌러서 종 모양을 누르는 겁니다. 터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종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덧없는 기쁨으로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겠습니다. 권영호TV 오늘 연료 많이 먹는 하마, 물 많이 먹는 하마, 더블로 먹었던 하마 정비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모두 다 건강한, 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3월을 향하여 여러분 함께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그리고 저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